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이미 저랑은 인사를 나눈 상황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드는 영상이고요. 어,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다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학교 교실에서 뭐 카메라를 갖다 놓고 찍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영상은 이제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조금 집중을 못해서 놓쳤다든지 순간적으로 아니면 내가 좀 졸았다든지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이 조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아파서 보건실에 갔다든지 학교를 못 나왔다든지 좀 지각을 했다든지 이래서 수업을 놓친 친구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어, 영상보다는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이 조금 더 내용은 충실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빠르게 컴팩트하게 조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첫 시간을 한번 배워볼 텐데 일단 우리가 역사 시간이잖아요. 역사라간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역사라는 게 뭘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 일이죠. 그냥 옛날 일. 오늘을 기준으로 그 전의 일들이 다 역사예요. 일단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운다고 하면 옛날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 가장 오래전의 역사부터 뭐 그 오래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주 대폭발 빅뱅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지구의 탄생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아주 오래전 일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최근의 일까지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보통 배우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역사라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뭘 보고 역사라고 하고 또 역사를 왜 공부하고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역사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역사란 뭘까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 옛날 일이죠 뭐. 옛날에 벌어진 일은 다 역사예요. 근데 저는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알까요? 물론 저도 몇 개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고 몇 명이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알아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아는데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30살 생일에 아침에 뭘 먹었을지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을까요? 이순신이라는 분의 두 번째 여자친구 생일은 언제일지 이런 걸 제가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과거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아주 사소하게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거고 씻고 뭐 아침 식사를 했고 옷을 챙겨 입고 버스를 탔든 걸어왔든 학교로 왔을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인사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인사를 하면서 조회를 받고 또 1, 2, 3, 4, 5, 6교시 수업을 받고 점심을 먹고 또 학교를 마치고 인사드리고 집에 왔겠죠. 그래서 뭐 또 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학원을 가고 일상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하다못해 제가 교실로 들어온 것조차도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에 실제로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역사라고 보는 걸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뭘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런 거죠. 자, 기록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 어떤 사실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 감정이든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남겨놓는 걸 기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죠.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죠. 일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일기를 쓸 때 내가 사소한 일들까지 다 쓰지 않잖아요. 혹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페이스북 할 때 막 스토리도 올리고 게시물도 올리고 하잖아요. 인스타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 스토리를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스토리로 올리나요? 브이로그 찍는 것도 비슷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이로그를 찍을 때 하루 24시간을 다 찍어 올려요? 그건 아니죠.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 스토리로 올리든 브이로그로 찍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록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긴 것들을 역사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으로 남길 때는 그 사건이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친구랑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그 자리도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마라탕 먹은 걸 페이스북 스토리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뭐를? 내가 올릴 일을. 나는 오늘 사실 마라탕만 먹은 게 아니죠. 아침에 눈 떠서 뭐 양치하고 씻고 옷 입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집에 와서 다시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마라탕을 먹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 또 마라탕 먹고 집에 왔고 엄마랑 대화를 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마라탕 먹은 게 오늘 일 중에선 제일 중요했어 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스토리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모든 일들 중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한 일, 이건 중요해 라고 고르고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마음먹은,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그 일을 연구하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반드시 기록하는 사람이 모든 일들 중에서 기록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그 일을 연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은 모든 일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할 텐데 그게 왜 중요할까는 그 기록하는 사람의 기준이겠죠.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이 나름의 가치관과 어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내가 마라탕을 먹은 일을 선택한 건 그 친구와의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또 그게 너무 맛있었고 재밌다, 맛있다 이런 나름의 나의 중요하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선택을 한 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중요하다고 여겨서 기록으로 남길 건지 그걸 선택하는 일은 그걸 선택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 역사가의 어떤 가치관과 의견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쯤 들으셨으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그걸 사실로서의 역사로 보는 것과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보는 것 어떻게 구분할지 느낌이 조금 오실 거예요. 즉 역사가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놓고 역사 연구가에 썼던 이에이치 카라는 인물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이에이치 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남긴 말인데 이 얘기는 다분히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관점에서 한 얘기죠. 즉 과거의 모든 일들 중에서 기록을 남기려는 사람이,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대화를 해봐서 중요한 일을 골라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고르는 그 과정 자체가 대화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이치카라는 사람이 남긴 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 말을 통해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모든 일을 다 적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을 골라서 적는 거다. 그리고 이에이치카라는 인물은 그 중요한 일을 고르고 써나가는 과정을 대화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에이치카라는 인물이 했던 이 얘기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 말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관점에서 한 얘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란 무엇인가에는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사가의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말 그대로 모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실들을 다 역사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가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뭘 중요하다고 여길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역사가의 의견과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했다라고 하면 이건 역사가 개인의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을 침략해오는 북한을 맞이해서 남한군들은 처절하게 싸웠다. 이렇게 문장이 써져 있으면 처절하게라는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가의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가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역사를 연구하려면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겠죠.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보통 사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료 이렇게 부르는데, 음,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 이 사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어떤 것들을 보고 역사가들은 역사를 연구할까요? 뭘 보고? 얼른 떠오르는 건 일단 뭐 유적, 유물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역사책, 남겨져 있는 사료들, 그죠? 남겨져 있는 역사책이랄지 아니면 뭐 건물들 혹은 남아있는 역사 속의 물건들, 뭐 유물, 유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습지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아버지랑 딸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이제 예전에 어떤 파묻혀 있는 어떤 사람의 군번줄과 헬멧이 있는 걸 발견하는 그런 내용을 볼 텐데, 어, 그 글에 따르면 그게 사료가 되는 거죠. 그 군번줄과 어떤 방탄 헬멧과 이런 것들이 사료가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지역에서 뭔가 전투가 있었고 사망자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연구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는 이런 남겨져 있는 유물이나 유적이나 기록 같은 사료를 통해서 과거 사실을 탐구하고 이걸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서술을 한다. 이게 이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은 어떻게 구분한다? 역사가의 의견과 평가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역사가의 의견과 평가가 안 들어가면 사실로서의 역사고, 들어가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라는 의미로 사료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